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말이 안 통할 때입니다.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왜곡되거나 흘려듣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참 서글퍼지죠. 아니, 이 정도면 이해했겠지? 이쯤이면 눈치챘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엉뚱하고 뜻밖에도 무심합니다. 속이 터질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고 결국 어느 순간 한숨만 쉬게 돼요. 아, 정말 답답하다. 그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들이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가? 내가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답답한 소통의 패턴들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심리, 더 구체적으로는 혈액형이 영향을 주기도 해요. 물론 모든 걸 혈액형 탓으로 돌릴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과 성격 패턴을 이해하면 조금은 마음이 덜 답답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꽉 막힌 듯한 사람들의 속마음, 도대체 왜 그렇게 답답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답답함의 정체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왜 특정 사람 앞에서만 유난히 숨이 막히는지 함께 그 이유를 혈액형별로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A, B형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멈춰 있는 사람. A, B형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치 말을 걸었는데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든 조심스럽게 듣고는 있지만 정작 그에 대한 반응은 참 오래 걸리거나 아예 돌아오지 않기도 하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이 상황에 대해 말이 없을까? 왜 중요한 순간마다 침묵으로 일관할까? 사실 A, B형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멈춰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대화를 하든 A, B형의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가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꺼내면 오해하지 않을까? 괜히 꺼냈다가 감정 상하면 더 어색해지지 않을까? 지금 말해봤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뭐하러 말을 해? 이런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 복잡한 계산의 결과 결론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 상황에서 좋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면 그냥 조용히 있는 걸 선택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게 AB형이 자주 선택하는 가장 안전한 해답이에요. 그 결과 상황은 멈추고 관계도 멈추고 감정도 정체되어 버립니다. 주변 사람은 속이 터지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AB형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평화 유지 방법일 수 있어요. AB형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은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워요. 갈등이 생기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고 어설프게 말했다가 더 큰 오해를 살까 봐 스스로 검열을 거칩니다. 그래서 말보다 판단을 먼저 하고 감정보다는 균형을 우선해요. 게다가 AB형은 자신이 꺼낸 말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 말할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도 해요. 불만이 있어도 그걸 말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꺼내고 말자는 쪽으로 기울게 되죠. 이런 AB형에게 왜 말 안 해? 답답하니까 말 좀 해. 라고 다그치는 건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AB형은 감정을 꺼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 소모이기 때문에 강요당할수록 더 깊이 자기 안으로 숨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B형은 등 떠밀림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스스로 입을 열 수 있게 해야 해요. 혹시 이런 일로 기분이 안 좋았던 거 아니야? 너의 생각이 궁금해. 어떤 말이든 괜찮아. 이런 식으로 AB형이 눈치 보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AB형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이 말을 해도 괜찮은가를 체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었다고 느낄 때에야 말문이 열려요. 답답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괜히 말을 꺼냈다가 더 멀어질까봐 실망시킬까 바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고 민감한 만큼 그 마음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AB형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A형 혼자 끙끙 앓고 결국 말 안 해주는 사람. A형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묘한 기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말투가 다르고 표정이 굳어있고 행동이 어딘가 조심스럽죠.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작 이유를 물어보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같습니다. 아냐, 아무 일 없어.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알죠. 분명히 무언가 있다는 걸요. 문제는 그게 무엇인지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A형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먼저 표현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계속 사귀려고 해요.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반복하죠.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 괜히 꺼냈다가 더 서운한 말만 들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하면 내가 너무 예민해 보이겠지? 특히 A형은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왜 서운한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마음이 불편하다 정도의 막연한 느낌으로만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를 풀기 위해 이야기하자고 해도 끝까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속마음을 꺼내는 순간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상처받을까봐, 오히려 더 힘들어질까봐 그 모든 불안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혼자 참는 쪽을 선택해요. 그리고 A형은 원래부터 힘든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말을 꺼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그냥 웃어 넘겨야 할까? 그 갈등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져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이 지치게 된다는 점이에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눈치만 보면서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를 계속 곱씹게 되죠. 결국 관계가 무거워지고 점점 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A형과 이런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절대 재촉하지 않는 것이에요. A형에게 왜 말을 안 해? 답답하니까 그냥 말해. 라고 하면 오히려 더 단단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 대신 혹시 요즘 마음이 힘든 거야? 내가 불편하지 않게 그냥 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건네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A형은 무조건적인 위로보다는 존중받는 느낌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 조용한 동행, 그리고 꾸준히 옆에 있어주는 모습이 A형의 마음을 서서히 열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A형. 그 속마음을 열기 위해선 시간, 공간, 그리고 진심 어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B형 말은 잘하지만 들어주진 않는 사람. B형과의 대화는 언제나 활기찹니다. 말도 재미있고 분위기도 밝고 처음엔 참 잘 통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묘하게 허전한 감정이 남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정작 내 얘기는 하나도 전달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일까요? B형은 자기 얘기는 잘하지만 상대방의 말은 제대로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대화라기보다 혼자 하는 독백에 가까운 경우도 많죠. 상대가 고민을 꺼내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말인데 하며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고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하면서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아, 내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자기 말에만 관심 있는 거구나. 하고 실망하게 돼요. 특히 B형은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생각한 게 맞아라는 전제가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상대가 어떤 감정을 말해도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게 더 나아.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기준 삼아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상대의 입장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정리해버리는 대화가 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외로움을 느껴요. 분명히 둘이 함께 얘기하고 있었는데 결국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B형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히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그냥 편하게 대하려고 그런 거야. 진지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어색하잖아. 맞아요. B형은 대체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가볍고 유쾌하게 넘기려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그 배려가 때로는 상대방의 진심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B형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B형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요청이에요. 나 이 얘기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해. 오늘만큼은 내가
잠깐만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라는 걸 표현하면 B형도 의외로 잘 반응합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B형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논리적인 설명에 더 반응하는 편이에요. 이 얘기를 내가 들어줘야 내가 안 외로워. 보다는 이건 너랑 같이 해결하고 싶은 일이야. 처럼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말이 많고 활달하다는 건 분명 B형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상대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소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O형 다 들어주는 척, 그런데 정작 마음은 닫은 사람. O형과 대화를 하면 처음엔 참 편합니다. 웬만한 이야기도 다 잘 들어주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는 말도 능숙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예전에 했던 고민을 또다시 꺼냈을 때 O형은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면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땐 그냥 형식적으로 반응한 거였나?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했는데 왜 또 똑같이 행동하지? 아, 이 사람은 그냥 무심한 거구나. 사실 O형은 겉으로는 굉장히 공감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들의 답답함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잘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O형은 감정이나 상황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해? 일단 분위기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기본값으로 깔려 있죠. 그래서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상대를 달래는 데 집중합니다. 문제는 그게 당장 듣기엔 괜찮지만 상대의 마음엔 하나도 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O형은 본인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그땐 좀 무심했지 뭐. 에이 그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넘기기 때문에 상대는 내 감정은 아무 의미 없었나? 라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걸 무조건 무심하다고만 볼 순 없습니다. O형의 속마음에는 이런 감정이 숨어 있어요. 내가 너무 감정에 휘둘리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는 모습 뒤에는 감정에 빠지면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애써 무심한 척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O형은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신경 씁니다. 단지 그걸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할 뿐이죠. 문자 한 통, 밥 한 끼 챙기는 행동, 무심한 듯 건네는 선물이나 전화, 그 모든 게 O형식 표현인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O형에게 감정을 확인받고 싶다면 말이 아닌 행동 속 의미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그때 아무 말 안 했지만 그래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티는 안 냈어도 신경 써준 거 알겠더라. O형은 이렇게 자신의 행동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구나라는 걸 느끼면 비로소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답답함 속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말하지 않았으니 마음도 없는 거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침묵은 생각이 많아서, 어떤 무반응은 조심스러워서, 어떤 무심함은 사실 애써 담담해지려는 마음 때문이라는 걸요. AB형은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머릿속에서만 수십 번을 돌고, A형은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에 입을 굳게 다물고, B형은 자유롭고 싶어서 감정의 무게를 가볍게 흘려보내고, O형은 책임감 때문에 감정을 덜어내며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답답해 보여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관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답답함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혈액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성과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본성, 무례한 말투, 반복되는 무신경함은 어떤 혈액형으로도 설명되지 않아요. 결국 사람의 품격은 그가 가진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누구에게나 조금씩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그건 결점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좁히는 열쇠는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배려입니다. 먼저 한 걸음 다가가는 용기,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여유, 그게 인간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답답한 혈액형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답답한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결국 인간관계란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연습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